이 자리에 김윤식 시흥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예. 우선 이 시흥시가 2016 코리아 문화수도로 선정됐다는 소식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리아 문화수도는 또 무엇이고 또 시흥시가 이 문화도시 선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코리아 문화수도는 해마다 수도를 옮겨 다니면서 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 공연, 전시, 세미나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년 내내 시흥을 문화로 흠뻑 젖게 한다. 예. 이런 개념인데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이분들이 작년에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문광부에 등록을 하고 2016년 내년부터 코리아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흥은 이 첫 번째 코리아 문화수도로 시흥이 간다면은 우리 시흥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원했는데 다행히 조직위원회 그 5분의 선정위원님들께서 저희 시흥시에 기회를 주셔서 지금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 코리아 문화수도 외국에는 이런 문화수도가 좀 많죠. 그러게요.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유럽은 이미 1985년부터 예.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예. 이 성과들이 좋아서 서로 여러 도시들이 희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33년 문화도시까지 다 선정이 돼 이미 있다고. 2033년까지 선정이 된 상태.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한 개 도시씩 한 해에 한 개 도시씩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예. 워낙 많은 도시들이 희망을 해서 지금은 매년 2개 도시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3년까지 지금 줄을 서 있다고 그러고요. 예. 중동권도 96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미주 국가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문화수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자생적으로 그 유네스코나 이런 그 어떤 조직에서 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를 우리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예. 기업의 매세나 기업의 협찬 예. 포함해서요. 예. 사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은 이 행정이 주도해 가지고는 좀처럼 생명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문광부나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낸 축제, 문화제, 예술제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첫 해에 거의 하고 나서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요. 예. 한중일 3국이 장관님들이 만나서 각 나라별로 하나의 도시를 매년 선정을 해가지고 아시아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올해 우리나라는 청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우리 청주 시민도 별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이 문화 프로젝트라는 게 대부분 일회성, 행사성 이렇게 갚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코리아 문화수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오랫동안 꿈꿔오고 또 그분들이 열정을 모아서 진행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수도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도시는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수도로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좀 치열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원시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그 후보 도시가 시흥시 포함해서 3군데가 있었는데 네. 이 2군데를 제치고 시흥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두 도시를 제쳤다기보다는 예. 수원시나 제주도가 양보해 주신 거고요. 예. 아시다시피 수원이나 제주도는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 보나 그 시민들의 문화예술 역량으로 보나 또 문화예술인들이나 그 기관이나 단체의 숫자로 보나 시흥하고는 견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5분의 선정위원은 고은 시인님하고요. 예. 우리 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만드신 분입니다. 그 예. 김동호 위원장님. 아, 예.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원 선생님, 예. 그다음 명창 안숙선 선생님, 그다음 탤런트 배우 이순재 선생님. 예. 이 5분이 당신들의 이름을 걸고 선정하신 거거든요. 또 이분들이 이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에서도 또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2시간 반 동안을 이렇게 논쟁을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도 첫 해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잘 갖추어진 제주나 수원에서 하고 싶었겠죠. 예. 시흥에서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장시간 논쟁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꼭 시흥으로 해 주십사라고 제안을 했던 거는 첫 번째 시흥은 문화 인프라도 취약하고 문화예술 역량도 취약하다. 이런 데서 문화수도를 해서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해주겠다는 게 문화수도 프로젝트의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시흥 같은 데서 첫 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논리. 그리고 그동안 시흥은 서울 때문에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온 도시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이 서울의 모든 문화 경제 모든 게 다 자본 다 집중돼 예. 있는데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실 시흥이 쓸만한 땅은 서울로 다 뺏겼고요. 그러니까 서초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게 다 시흥 땅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서울의 공예공장 다 모아가지고 시화공단 만들었고요. 또 서울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 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기업도 대학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온 도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화수도는 반드시 시흥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 5분의 선정위원님들께서 그거에 좀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리아 이제 문화 수도로서 시흥시는 어떠한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아무래도 이 시흥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그렇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유럽의 문화수도 경험을 보면 네. 뭐 굉장히 많은 그 방문객들이 찾아오시고 정말 그 문화를 통해서 이 낙후된 도시가 재생이 되는 그래서 그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성과들을 냈고 그 유럽 연합에서 뭐 조사한 그런 그 보고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코리아 문화수도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제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요. 첫 번째인지라 사실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예. 꼭 시흥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막상 됐습니다. 그래 시흥에 삽시다 이러니까 예. 사실은 겁이 납니다. 예. 뭐든 첫 경험이 좋고 예. 첫 발을 잘 떼야 되는데 우리 시흥에 하겠다고 했다가 잘 안 되면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누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도시한테도 누가 될까 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코리아 문화수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시장님의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 프로젝트에 동참시키시려면 많은 방안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관 행정이 이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서는 잘 되기가 어렵다.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이미 여러 도시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시민들이 얼마나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수도를 하느냐. 이게 이제 성패의 저는 가늠자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입장에서 봐도
그분들 입장에서 봐도 뭐 다른 도시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리 좋은 공연이나 전시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시흥에 와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거를 즐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성숙돼 가지 않으면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도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코리아 문화수도에 정말 그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예. 참여하고 즐기느냐 이게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흥시는 진짜 지금 이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으로서 또 우뚝 서게 됐는데 최근 또 대동제도 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한 번 또 전국의 이목을 또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시흥시에서 이 대동제가 어떻게 추진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시흥시하고 원주시, 군포시 세 군데가 이제 예. 대동제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행자부가 대동제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할 때 우리 시흥시는 저는 아예 커밍아웃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행자부는 대동제를 하겠다는 이게 대동제는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오랫동안 연구되고 준비돼 왔던 건데요. 행자부가 대동제를 하는 핵심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예. 더 간추려서 얘기하면 행정구 그러니까 구청을 전에는 인구 50만이 되면 예. 이제 구청을 만들잖아요. 예. 이제 행정구를 만들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행정 서비스 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대동제를 연구해 왔고요. 제가 대동제 시범도시를 해보겠다고 할 때는 행정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자치 행정이 어떻게 하면은 시민을 주인 되게 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 깊숙이 녹아들어가는 행정을 할 것인가. 제가 시장으로 4년, 5년 일해 보면서 여전히 행정은 주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서비스의 대상으로 대하지 정말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주민을 주인 되게 하는 행정은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곳곳에서 참여 행정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행정이 여전히 데스크 중심이고 소위 말하는 시청 본청 중심이고요. 예를 들면 동장이 뭐를 하나 할래도 본청의 그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과장이 1차 검토하고 국장 보고하고 국장이 부시장 그리고 시장 결재 받아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장이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주민들과 의논해서 판단하면은 그것이 곧 결정이 되고 바로 본청은 그 동장과 주민이 결정한 내용을 바로 실행해 주고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전부 위를 쳐다보고 앉아 있는 행정이에요. 의사결정 구조도 그러하고 집행 구조도 그러하고요. 주민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예. 주민을 쫓아다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해보려고 저는 대동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럼 시장 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근데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무슨 권한을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동제 하면서 동을 키우고 동에다 많은 이 권한을 주는 그런 대동제를 한다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가지 않고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동제 시범 시흥에서 한번 해볼게요라고 이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시흥이 아마 이 소식 때문에 그 아주 크게 탈바꿈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가 시흥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또 조성이 되죠. 아주 관심이 높습니다. 네. 2018년 3월 이 개교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작년 11월에 예.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게 약간 미뤄지다 연기가 됐죠.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예. 또 일부 그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모든 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시흥시와 서울대 간에 문서 총장님과 제가 사인한 문서가
있고요. 이미 예. 6번이나 했고 또 작년 11월 실시협약 기간을 연기하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이 문서로 시흥시에 2018년 3월 개교에는 차질 없도록 준비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다오라는 그런 문서도 다 받아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그동안 작년 7월에 성낙인 총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미래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흥 캠퍼스를 보다 더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국내 최고 수준의 캠퍼스 만들자고 시흥의 캠퍼스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정도 계획 가지고 되겠냐. 좀 더 보강하자. 뭐 이런 이제 성낙인 총장님의 욕심 또는 열정 뭐 이런 게 있어서 미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동안 논의를 했고 다 논의가 지금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 3월을 개교로 놓고 역산을 했을 때 금년 9월까지만 서울대와 시흥시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전체 스케줄 관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문제없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 4월 6일 날 경기도와 서울대가 또 우리 105 신도시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을 해서 정말 교육 명문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약속을 또 협약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금년 4월에 교육 국제화 특구를 추진하기로 서울대와 경기도 간에 이 특구 입안 및 그 지정 신청권자가 광역자치단체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105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겠다, 지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105 신도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설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용은 점점 더 보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이 나눌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시흥은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예.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사업 등 개발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또 코리아 문화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이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해 가야 될 그런 도시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도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이 내가 뼈를 묻을 나의 고향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렇게 내가 사는 시흥에 애착을 갖고 함께 사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런 이 가능성이 많은 이 좋은 도시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노력하고 잘 살아봅시다. 예. 지금까지 김윤식 시흥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커스인 진해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